안녕하세요. 김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빠가 들려주는 그 물리, 특히 그 수능 시험에 물리2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영상 찍습니다.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? 제가 88년도에 대학교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에 물리 수업을 했는데, 공부를 했는데, 당시 제가 물리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물리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. 당연하죠. 이건 학문이니까 바뀌지 않죠.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되게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 수능 지원자 중에서 물리 수업을 듣는 사람이, 물리 시험을 치는 사람이 별로 없고, 또 물리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게다가 가장 가성비 높은 학문이 사실 물리예요. 고등학교 물리는 중학교 물리의 그 연장선에 있고, 중학교 물리를 잘 이해하면 잘은 모르면 3분의 1 이상은 거저먹고 들어가요. 모든 학문이 다 그렇죠. 그렇지만 특히 더 심한 것이 물리입니다. 중학교 영어를 잘하면 고등학교 영어가 쉽죠.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중학교 영어에 비해서 고등학교 영어가 뭐 단어도 많고 문법도 더 복잡하고 문장도 더 길어지잖아요.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그것이 아주 분명해요. 중학교 물리를 잘 이해하면 고등학교 물리는 거저먹는 게 되게 많아요. 약간 용어만 달라졌다 뿐이지 같은 개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다. 첫 번째는. 그리고 또 공식을 외울 필요가 거의 없어요. 같은 과학 과목 중에서도 이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과를 택할 것 같은데 이제 생물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 훨씬 외울 게 적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이제 풀이 과정을 제가 보면 일부러 공식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공식이 몇 개 안 되는 공식으로 다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1, 공식 2, 공식 3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 공부가 비효율적이고 늘지 않아요. 특히 물리 같은 과목은 가장 핵심적인 공식 몇 가지만 이용해서 나머지를 풀고 갈 수 있다는데 아주 그 묘미가 있거든요. 아주 복잡한 공식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을 이용해서 다 푸는 게 아니라 공식 하나로 왕창 푸는 거죠,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은 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. 요것만 알면 나머지 다 풀리니까. 이 상당히 매력적인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한다고 제가 들었어요.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. 아주 쉽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. 특히 저같이 수십 년에 이미 공부하고 그만둔 사람도 조금만 복습하면 그 레벨을 이룰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저 같은 오래된 사람이죠.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.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오래된 사람인데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제가 수능 풀이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이랑 좀 틀릴 수가 있어요. 저 나름대로 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. 공식이라도 방식이 있는데 아주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건 뭐 중학교 방식 같아, 초등학교 방식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. 예, 바로 그렇습니다.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학에 잘 왔어요. 제가 저 대학교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이 방송하면 거의 한 적이 없는 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. 제 대학교를. 수능 방송이라서 제가 처음으로 제 학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88년도에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입학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다녔고 재수를 하지 않았고 현역으로 들어갔고 그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당시에 그러면 당신은 뭐 학원이나 과외가 별로 없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당시에는 과외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. 과외를 못 시키도록. 너무 과외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융성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 위화감이 조성된다, 뭐 사교육이 너무 문제다,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과외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.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생겼는지,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 사교육 문제,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.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.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. 조선시대 그 과외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이거는 뭐 사교육을 잡겠다고 무슨 제도 만든다고 없어질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뭐 김연아 선수가 공교육했겠습니까? 사교육했죠. 박세리 선수가 사교육했죠. 그 축구 잘하는 누구죠? 하여튼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교육했나요? 사교육했죠.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런데 그거를 본떠서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하는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죠.
그러니까 정말 재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역시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건 약간 논외의 이야기고 저는 사교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.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셨고 그냥 보통 일반 고등학교예요. 저는 뺑뺑이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? 특목고 게 없었어요. 그냥 랜덤하게 고등학교를 가는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. 당시에는 특목고, 자사고, 외고 이런 게 없었어요. 저 때 아마 외고가 1, 2회 정도 나왔을 거예요. 과학고도 있었나 없었는데 아주 유행하기 전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고 아니면 당시에는 실업계라고 했었어요. 두 군데 가는 그런 고등학교고 저는 평범한 교육을 받았습니다. 평범한 학교 선생님들께서 저를 아주 훌륭하게 잘 가르치셨고 그 교육을 통해서도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.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. 물론 환경은 중요해요. 친구들이랑 환경은 중요한데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업이 이 수능에 나온다고 생각해요. 특히 물리는 공부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는 과목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물리 풀이 과정을 이제 공유할 텐데요. 여러분들의 의견도 뭐 환영합니다. 뭐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푸는 방법 좋습니다.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. 지금 물리 지원자, 뭐 생물 지원자, 지구과학 지원자들이 많이 뭐 분포가 있는데 물리 지원자들이 현저하게 적더라고요. 저는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공대생들, 건축하는 사람들, 그다음에 배 만드는 사람들,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. 그 사람들이 물리를 이렇게 싫어했다?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. 균형 잡힌 게 필요하듯이 저는 생물도 중요하고 화학도 중요하고 지구과학도 중요한데 특별히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. 특히 물리처럼 쉬운 과목을. 그것 때문에 물리를 강조하는 거지 다른 과목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균형 잡히게 좋아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물리를 해서 제가 바라는 목표는 이렇습니다.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나중에는 물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좀 더 늘어나기를 바라요. 아마 제 10년 뒤면 저희 아이들도 뭐 다 수능 시험을 다 치고 났을 텐데 그때는 물리를 좋아하고 잘하고 물리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뭐 다른 과목이 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골고루 모든 과학 과목을 잘하고 즐기기를 원합니다. 뭐 제가 뭐 굳이 수능 강의를 한다 그러면 생물이 더 맞겠죠. 제가 생물 수능 EBS 강의도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 근데 뭐 EBS 강의도 들었고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고3 수험생들이 듣는 수업 강의도 들었습니다. 그분들 상당히 잘해주시더라고요. 강의를 상당히 잘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. 왜냐면 그분들은 인체를 잘 뭐 보신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반사운동, 신경에 의해서 반사운동인데 이게 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다음에 뇌신경, 후각신경, 시각신경, 후시, 동도, 삼회을, 전설, 미부설 이 12개 뇌신경이 있거든요. 이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왜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히 그분들은 아실 수가 없죠. 생물 전공하신 분이니까 의사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좀 더 추가해서 하게 되면 훨씬 강의가 재밌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. 근데 그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물 강의를 하지 않고 물리 강의를 하는 것은 저는 물리가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1학년 때 듣고 그들은 물리를 담쌓은 사람이잖아요. 이제 담쌓고 살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 물리의 기본 개념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나한테 계속 이제 활용된다.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. 그럼 수십 년 지난 사람도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물리를 선택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물리를 선택하신 분이 있으면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봐요.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.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, 뭐 시험에 실수를 잠깐 하게 되면 뭐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죠.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. 1차적인 거는 이 사물에 이거 탁자, 의자, 이 사물, 전기,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.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.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것들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.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내가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
그런 의미에서 사실 생물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사회나 경제나 역사도 다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잘 맞겠다는 거는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, 나 자신에 대해서 이거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죠. 예, 저는 이상적인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훨씬 재밌을 거예요. 예, 저는 이제 시험 잘 보겠다, 만점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공부에 대한 본질, 공부함으로써 내가 좀 더 깊어지고 잘 이해하게 되는 거. 여러분들이 화학 생물을 배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초코파이 뒤에 보면 라면 뒤에 보면 뭐 탄수화물 얼마, 나트륨 얼마, 비타민 D 얼마 이런 거 보시면 그거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생물 공부했던 거 이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. 화학 공부했던 것들이.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쓰게 될, 늘 활용하게 될 그런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재밌고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죠. 이런 이제 잔소리 같은 이야기는 이분으로 끝이에요. 끝이고 앞으로는 이제 실제 풀이만 하겠습니다. 그 풀이를 보시면서 뭐 질문도 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. 제가 얼마든지 답변 드릴 용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뭐 풀이 과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즐겁게, 재밌게, 유익하게,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뵙겠습니다.